올해요,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. 지난해에는 같은 조사에서 7위였었는데요. 순위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. 최근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인데요.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곳이 조사했고 이를 공개한 2024년도 개인 자산가들의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요.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의 순유출이 올해 1,200명으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합니다. 이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는요. 자산 정보 업체인 뉴월드 웰스의 자료를 이용해서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의 국가별 유입, 유출 전망을 분석했다라고 밝혔는데요. 말하자면 이게 뭐 고액 순자산 보유자를 어떻게 따졌느냐라고 하면요.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을 이제 100만 불 이상 보유한 부자들이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국이 4위였었고 그 앞에는 1등이 중국, 그리고 2위 영국, 중국이 뭐 15,200명, 그리고 영국이 9,500명, 그리고 3위가 인도 4,300명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네요. 특히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가요. 부유층 순유출이 전년 대비 50%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. 지난 22년에는요. 400명이었었고 800명으로 23년에 뛰었는데 그래서 7위가 됐는데요. 이번에는 또 3계단 더 뛴 셈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한국의 부유층들이 향하는 곳은 1등은 미국, 그리고 호주, 캐나다 등으로 분석되었다라고 합니다. 이 조사를 진행한 기관의 대표는 올해가요, 이 자산가들의 이동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올해 이 자산가 이주가 총 12만 8천여 명으로 기록되면서 지난해 기록이었던 12만 명도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네요. 뭐 지정학적인 긴장이라던가 경제의 불확실성, 사회 격변 등이 그 이유다라고 분석했습니다. 그럼에도 뭐 여기 기관이요, 영국의 이 투자 이민 컨설팅 기관이라고 했죠. 그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뭐 영국이 앞서 순유출국 2위이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이 기관은 또 떠나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 회사니까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바이어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, 아무튼 영국은요, 올해 이 부유층 순유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2016년도에 브렉시트가 있었죠.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거였는데 그 투표 이후로 자산가들의 이탈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세계 각지에서 부자들이 영국으로 몰려왔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 영국에서의 엑소더스가 벌어져서 이 지난 최근에 뭐 6년 정도를 놓고 봐도 2017년, 18년부터 지난 6년간 16,000여 명이 순유출을 했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총선이 있는데 영국에서 이 부자 과세를 지향하는 어떤 진보적인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 점도 부유층의 순유출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네요. 뭐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. 러시아의 경우 순유출이 1,000명으로 5위에 오르긴 했으나 이 지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에 8,500명과 2023년 2,800명에 비해서는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네요. 이 밖에도 대만이 400명으로 8위였었고요. 베트남이 300명으로 공동 9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순유출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순유입 국가들도 있겠죠. 순유입 기준으로 따지면 어떨까요? 순유입 1위는요. 아랍에미리트라고 합니다. UAE죠. UAE는 올해 순유입이 6,700명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. 왜 그런고 하니 아랍에미리트에는 개인소득세가 없다고 하네요.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.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러시아의 부자들이 몰려왔고요. 그리고 이제는 뭐 영국과 유럽인들의 이주가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합니다. UAE 다음으로는요, 2등이죠. 미국 3,800명으로 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3,500명, 뭐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이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. 뭐 이에 대한 이유는 고액 자산가가 많이 증가한 국가들은요, 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펼쳤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네요. 뭐 자산가가 이주해 오면 외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요. 또한 그들이 투자와 또 새로운 사업을 벌리면 현지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그런 이유겠죠. 뭐 맞는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편 이 고액 순자산 보유자의 어떤 절대 숫자, 즉 말하자면 앞서 얘기한 유동성 투자 자산, 투자 가능 자산을 이 100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보유한 부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요,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. 549만 명 정도가 됐고요. 그 다음으로 중국 86만 명, 그 다음으로 독일, 뭐 일본, 영국 등이 상위 5위권이었다라고 하네요.
중국, 인도, UAE, 그다음에 싱가포르, 미국은요 지난 10년여간 큰 폭으로 이러한 고액 순자산가가 늘었고요. 이에 반해 영국과 일본은요 오히려 이러한 이 순자산, 그 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감소해서 대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은요 이런 고액 순자산 보유자가요 10만 9,600명으로요 세계 1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숫자는요 2013년 이후에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28%가 증가했다고 하네요. 한국을 떠난다, 그런 부자들이 탈출 러시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.